자, 얘들아, 오랜만이다. 시험 보고 또 어린이날까지 잘 쉬었을 텐데, 원격 수업을 또 목요일, 금요일 하게 되었네. 이게 참 오묘해요. 시험은 어땠니? 근데 사실은 난이도가 어렵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100점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 한 15명 정도 나왔으니까. 어, 열심히 아마 다들 했겠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내 점수를 보니까. 우리가 이 애매한 시간에 또 놀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목금 원격 수업하고 다음 주에는 현실, 이제 등교 수업을 하는데 또 화요일에는 수련회라서 이렇게 뭐 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 끝났지만 오늘도 나름대로 조금 해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학습지랑 교과서 이제 꺼내서 놓고 어, 적당 이렇게 너무나 이게 많은 범위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오늘 조선 시대에 대해서 다뤄야 할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가볍게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한국사는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바로미터 같아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수업을 하거나 여러분 학습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 머리로 들어온다 이거죠. 여기 뇌로 들어온다 이거야. 그래서 지식을 여러분들 뭐 습득을 하는 과정을 통상 이 입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모든 어떤 과목은 입력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요거를 다시 시험지상에 문제를 뭐 적용하거나 어, 응용하거나 하는 인출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식은 입력과 인출로 모든 시험은 테스트가 됩니다. 어떤 과목들, 가령 뭐 수학이나 영어나 과학이나 이런 과목들은 이 인출의 과정에서 상당한 이 난이도를 부여해요. 그래서 알고 있어도 이게 적용하기 어렵거나 사고를 상당히 고차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거나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도 많이 풀고 사고력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인출 과정에서의 어려운 훈련을 고도의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사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지난번에 했던 이거 이제 최후의 행동을 평가한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고도의 이 사고가 필요해요. 현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비교 정리 예시들을 생각해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평가하는 거는 거의 다 이게 한국사 지식에 대한 입력이 잘 되어 있냐 요거만 가지고 봅니다. 응용 못해서 문제 못 푸는 경우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력과 인출 가지고 시험을 본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시험 공부를 하면서 입력을 잘 하고 있냐에 대해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한국사랑 과목이죠. 가령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한 70점 맞는다. 자, 좀 더 엄밀하고 정확하게 정교하게 입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뭐 이해, 정리, 암기 이런 게 뭐 입력일 텐데 요거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라는 이제 과제를 이제 도출할 수 있어요. 음, 식문화이 백제냐 고구려냐 통일신라냐 고려냐. 자, 관료전은 고려냐 통일신라냐. 의천, 의상, 원효 이런 것들을 딱딱 구별을 잘 하고 정확하게 해내고 정리가 잘 되고 이런 것 이런 과정들이 입력일 텐데 모든 여러분의 공부는 공부에서 입력을 얼마나 잘 하는지 내가 가령 한국사를 50점 맞았다. 당연히 입력이 부족한 거예요. 입력을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90점, 한국사는 95점을 맞았는데 수학에서 한 50점 맞았다. 수학은 이 문제풀이와 사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책 이렇게 개념 정리하는 것보다는 문제풀이하고 접근 방식을 연구하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컨대 한국사 점수가 낮으면 앞으로 나는 이 공부하는 습관을 이 부분에서 이해, 정리, 그리고 정확한 암기 여기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여튼 그렇고 얘들아 좀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게 나온 김에 한번 여러분 이제 수행평가라고 내줬는데 사실은 보면 조금 불친절한 부분도 있어서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약간의 이제 도움을 주고자 이거부터 이제 폈습니다. 우리가 최후라는 고려시대 정치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이 문제였죠. 그래서 그 시대에서 그 나름대로 자기가 서 있는 입장에서 최선이었는지 아니다 최선이 아니었는지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최선이었겠죠. 예, 아마 최고한테 물어보면 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 본인한테만 그렇고 실제로 뭐 민중들 당시 백성들에게는 최악이었겠죠. 최선이 아니라. 예, 그들을 이제 거의 뭐 던져놓고 자기만 잘 살고 또 자기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데만 골몰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에서의 어떤 의견 차이가 있을 겁니다. 뭐 이 둘 중 무엇이든 자기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이제 의견을 잡아서 근거를 쓰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이 3번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12세기와 13세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가라고 하면 여기 이제 사실은 선택의 최후란 요 시기에는 선택을 한 거죠. 초이스를 한 거죠. 나를 택할 것인지, 전체 민중을 택할 것인지, 국가를 택할 것인지, 여기서 초이스를 한 건데, 다만 요거를 이제 선택한 겁니다. 그렇지만 정치라는 거는 어, 이 앞 시기에 했던 정치의 결과가 나에게 이어지고 또 나의 정치 행동들이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어쨌든 시간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 시대 안에서만 보면은 어떤 한 집단이나 어, 하나 이제 가치를 선택하는 문제인 건데 시대적으로 보면은 나의 행위가 미래로 연결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자 보면은 이 앞시대인 문벌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순들을 후신들이 이어받았는데 얘들 전혀 해결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자기 권력만을 가지고 있다가 권문세족에게 물려주죠. 그래서 고려 시대를 이제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시대의 문제들을 누구도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뒷시대로 미루는 그리고 그 문제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서 제때 해결되지 않고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 이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줍니다. 사실은 앞 시대 이제 이 옛날 역사들의 또 상당히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요. 그랬을 때, 자, 이 정치가로서 최후는 또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 올바른 정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음, 그냥 또 사회를 개혁하고 개선하고 또 몽골에게 이 맞서서 싸우는 와중에서 전혀 어떤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데 온 힘을 다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최우는 개인적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치가로서 그 시대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기 이런 입장이라면 민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테고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역사에게 있어서는 시대의 입장에서는 정치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설명을 해도 어려울 듯한데 두 가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정치가 개인의 입장에서 최후가 최선을 다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역사 속에서 자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이런 문제도 정치가의 이제 본분일 텐데 여기서는 최후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두 가지 점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 모쪼록 좀 잘 해봤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새로운 조선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시험 전에 했던 내용들을 쭉 그 흐름들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쭉 볼까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뉘죠. 크게. 선사시대가 당연히 훨씬 깁니다. 어느 순간에 유인원으로부터 호모사피엔스로 진화를 하였고 이 호모사피엔스도 20만 년 살면서 대부분은 돌 들고 다니면서 두들겨 깨서 쓰는 구석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1만 년간에 급격하게 손기술이 발달을 해서 갈아서 쓰는 간석기를 쓰는 시대, 신석기 시대로 이제 넘어왔던 거죠.
이렇게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로 분류됩니다. 구석기 시대만 해도 돌아다니면서 그냥 열매 따먹고 사냥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신석기 시대가 되면 이 혁명이 일어나서, 이 생산에서의 혁명이 일어나서 농사가 가능해졌었죠. 정착 생활하고 움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기도 발견이 되었죠. 이게 조금 더 진전이 되면서 우리는 우리 손으로 기록을 해서 후대에 정보를 전달하는 이 역사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저기 이제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기록이 처음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청동기라는 게 발견이 되고, 그게 흘러 중국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면서 국가라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삶을 이제 살게 되죠. 신석기 시대만 해도 이제 뭐 작은 단위로 이렇게 있었다면, 국가는 훨씬 더 넓은 지역에 영역을 부과하면서 청동을 통해서 전쟁을 하고 훨씬 더 강력한 권력을 형성하고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최초의 국가 고조선. 중간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철기를 이제 들고 와서 많이 발전을 시키기도 했고요. 고조선이 중국의 한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고 멸망하는 이 상황에서 한사군도 생겼죠. 그리고 한사군 옆에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 이런 여러 나라들, 철기를 기반으로 한 여러 나라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반복하다가 세 개 남았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한강을 가지고 백제는 4세기, 고구려 5세기, 신라 6세기 이렇게 돌아가다가, 신라가 당시에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 플러스 당나라랑 이렇게 동맹을 맺었고, 고구려, 백제 위에 이제 돌궐, 일본, 외 이렇게 십자로 나누어 가지고 싸웠죠. 결과적으로 나당 동맹이 승리를 했습니다. 통일신라가 되었어요. 뭐 신라와 당나라 나중에 이제 나당 전쟁도 하지만 어쨌든 몰아냈어요. 위에는 또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발해를 세워서, 자, 7세기 후반부터 대략 한 10세기 전까지, 그러니까 9세기까지 남북국 시대예요. 통일신라 여기서도 중대와 하대가 나뉘었었죠. 중대는 신문왕으로 대표되는 시기, 왕권 강화의 시기, 하대는 왕권 약화의 시기. 요 사이에 그래서 왕권이 약해지던 이 신라 하대부터는 각지의 호족들이 후삼국을 건국하였고, 후삼국 중에 고려가 통일을 해서 500년간 고려라는 나라가 한반도에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쭉 아는 내용이죠. 11세기 거란, 12세기 여진, 13세기 몽골 이렇게 왔고, 나중에는 홍건적과 왜구도 쳐들어오죠. 왜 이렇게 빠졌을까? 자, 내부적으로 호족들이 문벌귀족과 지방에는 향리가 이렇게 분화되었죠. 근데 이제 주역은 얘들. 이들은 이자겸의 난이나 묘청의 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특권적인 이 소수가 국가를 지배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노정했어요. 그래서 개혁이 필요했는데 무신들이 등장을 한 거죠. 의외의 인물들. 무신들이 한 100년간 장악을 했고, 가장 큰 이슈, 무신들이 집권하던 시기에 가장 큰 이슈는 몽골 침략이었습니다. 강화도로 도망가서 강화도로 천도를 해서 버텼고, 결국에 항복하면서 개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개경으로 돌아온 뒤에 당연히 원나라랑 친한 애들 관문세족. 그렇지만 원나라가 이제 몰락하는 와중에 공민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신진사대부를 등용을 하죠. 또 이때 공민왕 때 홍건적과 왜구 많이 쳐들어오는데, 이들을 이제 제압하는 와중에서 큰 사람들이 신흥 무인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 최영이 있었고, 이성계가 가장 유명했어요. 이제 당연히 더 있겠지만, 최영은 홍건적과 싸우는데 최대의 공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관문세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건적이 나중에 이제 명나라를 세우는데, 홍건적의 일부가, 최영은 당연히 명나라의 적대적이에요. 반면에 이성계는 이제 왜구를 주로 이제 퇴치를 많이 했어요. 최영도 했지만, 이성계는 떠오르는 명나라에 조금 친화적이었습니다. 나중에 명나라가 최영에게 요구를 해요. 최영에게 고려에 요구를 해요. 옛날에 쌍성 총가부가 있던 천령 이북 땅을 내놔라. 최영은 아주 화나서 명나라 저 새끼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명나라 정벌하자, 요동 정벌하자 주장을 합니다. 이성계가 그래서 최영이랑 사실 굉장히 친하고, 최영은 그 시대에 이제 최고 재상이었기 때문에 최영의 입김이 훨씬 셌습니다. 명나라를 쳐들어가게 되죠. 이 대장군이 이성계였는데, 이성계가 압록강까지 갔다가, 여기서 압록강까지 갔다가
위하도라는 섬이 경계예요. 여기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계령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이 신진사대부들과 함께 그 중에서도 신진사대부들 중에서도 사실은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몰살시키고 이성계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정도전과 같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개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교과서를 이제 좀 이따 보게 될 거예요. 교과서 보면은 과전법이라고 해가지고 토지 재분배를 실시를 하는 등 이제 나름대로 새로운 나라에 걸맞는 제도를 이제 만들어 가고요. 이 새로운 나라 고려는 사실은 귀족들의 나라였다면 조선은 귀족이 아니라 민이 본이 되는 나라, 백성이 본이 되는 나라를 구상을 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가 다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조선도 이제 곧 보겠지만 이렇게 전기 후기로 나뉘고요. 대략 한 500년 정도 있었던 나라예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조선 앞으로 몇 시간 이제 걸쳐서 배우게 될 텐데 자 보면 이렇게 양란, 임외란,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계기로 또 임진왜란 얼마 후에 그 여진적이 쳐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호란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합쳐서 양난이라고 그래요. 양난을 계기로 대충 한 1600년 정도에 있었습니다. 양난을 계기로 전기와 후기를 나누고 1392년에 조선이 건국돼요. 이거는 외우세요. 186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선이 이제 그래도 1860년까지는 나름대로의 체계를 유지하는 하고 있어요. 이 이후에도 조선이 멸망하는 건 아닌데 조선은 이제 정확하게는 1900년 정도에 이제 사라지는데 이 1860년부터는 이제 자꾸 그 서양에서 와가지고 수교를 요구하고 개항을 요구하고 뭐 이런 시기라서 따로 이제 구별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개화기, 개항기, 그리고 난 일제강점기 35년, 현대 이렇게 이어지죠. 1860년부터 1910년 일제강점기 시작할 때까지, 그리고 1945년까지 35년간 일제강점기고 45년 해방돼서 현재까지인 거죠. 어쨌든 조선 전기는 대충 한 200년, 그리고 후기는 한 250년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시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체제 정비를 하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성까지 여기도 고려시대도 성종 때 유교 정치가 확립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종까지를 체제 정비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500년까지예요. 항상. 그리고 나서 이 지방에 있던 이 지방 세력과 중앙에 있던 공신 세력들이 나라가 안정된 뒤에 서로 이제 싸움을 하는데 이 지방에 있던 세력들을 사림이라고 해. 사림들이 자꾸 중앙에 있던 훈구들에게 두들겨 맞아서 사림이 화를 당했다라고 해서 사화라고 합니다. 사화가 발생하면서 중앙 세력과 지방 세력, 신진 세력들 간에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시기를 이 사화 발생기라고 해요. 사림들은 사실은 처음에 미미했지만 결국에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자기가 권력을 잡고 나니까 서로 나뉘게 되어요. 그래서 요 사림들이 분화하는 거를 붕당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정당들이 많잖아. 정치를 보면 그런 거랑 비슷한데 붕당 정치기가 한동안 지속됩니다. 선조부터 시작해서 임진왜란을 맞이했던 이제 숙종, 경종까지 해가지고 붕당 정치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때까지는 그래도 처음에는 붕당이 서로 간에 있던 건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정치를 이끌어가는데 나중에는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비하하는 데만 집중을 해서 정치가 비생산적인 모습으로 이제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좀 요거를 이제 정돈하고자 했던 이 왕들이 영조 정조가 되겠어요. 영조가 한 60년, 정조가 한뭐 10몇 년 해가지고 이 탕평 정치를 추진을 합니다. 우리는 이 탕평 정치가 갑작스럽게 종결되어요. 이 영조 정조는 자신의 어떤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신하들을 중재해서 이 붕당 간의 싸움을 얘들이 이제 질서를 잡았는데 정조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서
이 영조, 정조 주변에 있던 친척들, 왕의 친척들이 권력을 잡아서 제멋대로 정치를 하는 세도 정치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좀 복잡한데 다시 이 정리를 하면 훨씬 더 깔끔해요. 조선시대 대략 한 500년간을 처음에 한 100년간의 체제 정비기, 또 그 다음 100년간을 지방과 중앙의 사화 발생기, 살인들이 각각 자기들의 당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는 붕당 정치기, 요거를 왕이 중심이 돼서 중재했던 탕평 정치기, 이 모든 게 파탄났던 세도 정치기로 나뉘게 되고, 각각 왕들, 최소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왕은 알아둬야 돼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 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 순원철, 그다음에 고, 종, 순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한번 교과서를 보도록 하자. 오늘은 좀 같이 읽어보자.